안녕하십니까. TV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양육 방침에 따라 아이를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의 첫 시작도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올바른 인성교육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오늘의 강의하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 헌신, 또 베푸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실제로는 나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아마 인성교육이 될 겁니다. 네, 박사님, 올바른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수차례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괴물로 기를 수도 있다. 공감이 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너무 무서운 사건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까지 어른들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심이 너무 흉흉하고 그 와중에 그런 뒤에는 부모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인성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요. 같이 자녀 교육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느냐가 사실은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심청이라든지 또는 흥부라든지 춘향이가 있었다면 심청이가 과연 살아남았을까?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흥부도 어쩌면 그렇게 아이를 못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춘향이도 아마 절개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조선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잘 살게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질까 하는 게 이제 제 강의의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참 많은 아이들도 보고 부모님들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아이들인데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또는 사회에서 게임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들이 보는 막장 드라마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보면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완전히 약육강식의 막 적자생존에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 드라마만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도 다 알 정도로 요새는 홍콩의 우산혁명 이렇게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월스트리트 가서 점령하자 이런 거. 또 피케티 신드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빈부차도 커지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강팍한 인성 뒤에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많고요. 그리고 어쩌면 기성세대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냥 연결시켜주고 교육시켜주는 게 바로 부모들의 좀 잘못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선 아이들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그 행복한가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면 참 황폐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따뜻한 사람이 되라, 좀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여기 오실 때도 뭐 1등 하는 방법, 뭐 좋은 회사 취직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강의를 하지, 고리타분하게 무슨 인성교육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근데 그 성공은 그 약자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요. 약자일수록 더 품어주고 또 힘든 사람일수록 같이 가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회가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분노가 많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고 이런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만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비록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 유명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 위선적인 거 허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신문 뭐 뉴스에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돈도 안 많고 뭐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최고로 도덕적이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집은 황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지나치게 막 지금 사회가 막 무슨 이상한 그 적자생존의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드는데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게 아이들을 만들자 하는 데서 오늘 저희 모임의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1등을 해라 그러면 애들이 1등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공해라 그러면 성공하지 않죠. 오히려 네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게 해주면 그게 애들한테 큰 동기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그 인성교육은 그냥 뭐 막연히 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유 나보다 약자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참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허황된 욕심도 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수껏 굉장히 열심히 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민 가겠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뭐 답이 없다 이런 소리 안 하고요.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기성세대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쳐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바뀌기 위한 거죠.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다, 분노사회다, 뭐 불공평한 사회다 이러고 앉아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재를 키우는 게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들 또 여기 젊은 분들의 할 일이거든요. 그 베이스, 그 에너지를 주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면 참 황폐해요.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인성교육은 그냥 뭐 막연히 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박사님이 말씀 주셨지만요. 요즘 그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부모들이 교육 수준도 확실히 높아졌고 생활 환경도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졌지만 사실은 문제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께서 밥만 해결해줘도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외국도 가야 되고 뭐 차도 사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서서히 앙금이 깊어지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되지만 정말 이 사회의 갈등을 또 만들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해결할 방법들을 좀 찾아가야 될 텐데요. 네. 이 강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이다. 뭐 사회적으로 문제 많고 이렇게 해서 뉴스 보기 겁나시죠? 어떤 때. 이제 그럴수록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이제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시켜 주려면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 시켜준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펀드 사주고 주식 사주고 상속해주고 증여해주고 편법 증여해주고 이래요. 그거 절대로 경제 교육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공짜로 우리 회사 주식 다 줘. 그럼 그 아이가 똑바로 된 생각을 가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성취를 해야 노동의 즐거움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일하지 않고 공짜로 부모님이 다 해주면 그게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는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못 해준다. 절대로 죄의식 갖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근본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까, 뭘 해주지 말까를 한번 생각하는 거. 근데 가장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인성교육이고 도덕교육입니다. 도덕교육이라는 거는 아주 깊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혐오스러운 거는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거는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면 의욕이 넘치잖아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못 해줘야 되고 못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 실패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으면 안 되고 실패도 하면 안 되고 좌절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급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조금 뒤에 이렇게 물러서서 넘어지면 조금 기다려줘요. 얘가 아파야 돼요. 아파야 그 다음에 다시 안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 예를 들어서 피 터지게 싸울 때도 있잖아요. 안 싸우는 아이들이 어디서 저도 아들 둘만 키웠는데 앰뷸런스를 몇 번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상대방 피를 터지게 해야지 네가 왜 터지고 들어오냐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그 아이가 괴물이 돼요. 싸울 때는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그냥 애들끼리 투닥투닥 싸울 땐 그게 당연한 거지 항상 이기는 아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좀 져도 봐야 되고 또 내가 이겨도 또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좀 맞아도 용서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또 많이 때렸을 땐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경험하려면 부모들이 조금 뒤에서 물러서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좀 싸웠어요. 선생님한테 좀 야단 맞았어요. 전화해서 막 선생님한테 난리치고 심지어는 교무실에 막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저러니까 저런 애가 생겼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자유 방임도 안 좋고 엄격함도 너무 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중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엄격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아이를 막 때려가지고 어떤 게 막 피가 터지기도 하고 멍이 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다음에 속상해서 울었다. 그런 부모들 보면 정말 너무 미워요. 뭘 울어요? 아예 때리질 말아야지.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뒤로 물러서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못하면 유기를 하게 되고 방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항상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그다음에 판단하지 말고 우리 엄마들은 자꾸 아이 보고 넌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 네가 이게 문제야. 넌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말 하기 전에 일단 아이 감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당신은 그래서 그 모양이야. 맨날 그러니까 만년과장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편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말 하지 않고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나는 참 희생적인 사람이야라는 생각 버리세요. 희생적인 부모 없어요. 다 내가 좋아서 애 낳은 거예요. 그쵸? 내가 사랑해서 애 낳지 애가 나 놔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너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했다. 뭐 너 때문에 공부도 못했다. 너 때문에 외국도 못 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선택한 건데 그 책임을 다 아이한테 돌리면서 아이한테 죄책감이라는 멍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부모는 없어요. 다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인 부모예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오히려 인정하면 아이들이 그냥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희생하는 부모 아니에요? 이계지영이 부모예요. 네. 근본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까, 뭘 해주지 말까를 한번 생각하는 거. 아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조금 뒤에 이렇게 물러서서 넘어지면 조금 기다려줘요. 얘가 아파야 돼요. 아파야 그 다음에 다시 안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요. 아이들이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항상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상처받는 말 하지 않고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론과 실제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박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아드님만 두 분 네. 이제 가지고 네. 계시다고 하셨는데 앰뷸런스도 여러 번 타시고 그럼요. 자식 키우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네, 원래 그게 자식 키우는 거니까 네. 그거가 또 나를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나를 성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사실은 부모의 스승이에요. 네. 근데 스승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스승을 자꾸 이렇게 야단만 치고 네. 쪼기만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이 결국은 나를 사람 되게 하는 인성교육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부모를 위한 인성 강의 3강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부모 교육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괴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이 공포스럽죠.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상에 준비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준비 안 됐어. 물어보라 그래. 역사에서 준비돼가지고 애 낳은 사람 있으면. 다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가면서 같이 성장합니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아이를 그 대신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아주 갓난 아이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여기 아이를 몇 키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저귀가 축축할 때 우는 거 하고 배고플 때 우는 거 어디 아픈 거 우는 거 다르죠 다. 네. 아기 울음할 때도 벌써 다른데 사춘기 때 그 복잡한 거 우리가 정말 잘 듣지 않으면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뭐라고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원래 안 듣는 게 자녀예요. 너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당연히 안 듣죠. 그렇게 그거를 들으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나를 관찰할 때 내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나? 아침 저녁으로 막 싸우는 막장 드라마만 보나? 계속 뭐 고스톱만 하고 있나? 그런 걸 하나하나 점검을 하세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엄마가 뭔가 하나라도 조금 하다못해 요리책을 보고 연구하는 요리하고요. 또 살림도 하다못해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연구하고 하는 정리를 다르거든요. 살림 쉽지 않아요. 살림 고수들은 진짜 잘해요. 엉망으로 살려면 얼마든지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살림에 또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 잘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숙제 다 캐고 가방 싸고 그러면 칭찬 안 하죠. 그거 학생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데 가방 안 싸고 있으면 화내죠.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하면 관심이 없어져. 근데 내가 못하면 관심을 줘. 사고를 쳐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밥을 싹 먹고 깨끗이 치운 다음에 싱크대로 그릇도 갖다 주고 뭐 자기가 행주도 이렇게 해서 닦고 그러면 아, 내가 밥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엄마 참 고맙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엄마 나 한번 밥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주 작은 건데, 그 다음에 그 엄마들이 또 뭘 걱정을 하냐면, 아,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면 요번에는 뭐 옷을 사줘야지. 또 요번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잘 일어났으니까 내가 무슨 상을 줘야지. 이거 얼핏 보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거래가 돼요. 계약이 되고.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잘해서 엄마한테 뭐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하면 엄마는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하고 실갱이를 하고 계약 관계로 변해져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뭐 공부야 지가 원해서 하는 거지 왜 그걸 부모님이 돈으로 그걸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해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적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거 돈 줘서 착한 일 이렇게 하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내적인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더 흥분해가지고 막 회초리로 하고 이러면은 애들은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전에 일단 도망가기 바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때린 것만 기억해요. 내가 잘못한 건 싹 사라지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학대한 사람이야. 그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왜 너한테 해로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죠. 절대로 거래하거나 계약하거나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 이 다음에 뭐 좋은 배우자도 얻고 네가 잘 살 거야. 그래야지 우리 집안도 행복해져. 이거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뭐냐면 우리 집안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 시험 성적표 슬쩍 바꿔오고.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 또는 개인적인 성공에 목표를 두게 되면 아이들은 과정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지금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죠. 우리나라에도 만델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만델라는 보복하지 않고 흑백 똑같이 했고 특히 자신의 정적한테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렇게 자식을 키우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령 나는 부족하지만 자식은 나보다는 덜 불완전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역사가 발전하면 그게 바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됩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불평등한 사회야. 난 안 할래. 이민 갈래.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먼저 한번 힘을 내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자식을 조금 더 사랑으로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 사랑하게 하는 인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저는 아주 좋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관찰할 때 내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나? 그런 거 하나하나 점검을 하세요. 아이들한테 이게 왜 너한테 해로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절대로 거래하거나 계약하거나 이거는 아니죠. 이기주의 또는 개인적인 성공에 목표를 두게 되면 아이들은 과정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그래서 내적인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이라는 게 대물림이 확실히 되잖아요. 네. 저는 길을 가다가도 길거리에 무심코 휴지 버리는 부모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도 그걸 보고 배울 테니까 부모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해요. 그렇죠? 실패하고 그럴 때 자녀들한테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아, 엄마가 이걸 잘못했네. 내가 다음번에 이걸 꼭 안 해야 되겠어. 뭐 아버지가 이걸 잘못했네. 그리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아이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생각보다 아유, 어려워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믿을 수 있고 또 부모는 아이를 믿을 수 있을 때 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드라마 보던 거 살짝 줄이시고 대화하는 시간부터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인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을 톨스토이가 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성교육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